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아침부터 굉장히 핫했던 이항홀딩스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라는 표현들 많이 쓰죠, 기사에서. 서학개미들이 벌써 돈이 한 6천억 정도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단연 1위고요. 요 회사도 서학개미들 투자 액수가 한 12 정도 되는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신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다가 요 하루 만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 숫자? 하루 만에 지금 63%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는 지금 한 보합권이긴 하네요. 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여튼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요게 이제 드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하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가까운 미래가 될지 좀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회사가 굉장히 좀 유망한 회사다. 실제로 ARK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펀드 운용 회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요. 테슬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낸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도 그 혁신 ETF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요 이항홀딩스를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유튜버 분들도 요 회사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여기가 이제 드론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드론이 이제 향후 미래 산업 먹거리 중에 하나로 유명하게 뜨고 있죠. 요게 그 당시에 보시면은 요때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죠. 요때가 1월 25일이고 1월 22일이니까 요 사이에 1월 23일 요 날짜 기억을 해보세요. 요때 1월 23일 날 요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20년 후에 뭐 제2의 테슬라인데 뭐 옆집 철수 아빠는 이양 사가지고 막 신혼집 마련해줬다는데 뭐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런 글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20년 전에 75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75달러까지 갔다는 소리죠, 이거는. 근데 이제 요 주가가 75달러, 요 날이 이제 지금 23일이면 요즘이잖아요. 딱. 요때가 75달러 부근이에요. 요때 샀다는 얘기고, 뭐 20년 후에 이거 한 주 팔아서 집 마련해 줄 정도면은, 몇 달러까지 올랐다는 얘기일까요? 여튼,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가관입니다. 드론을 만들 때는 이게 군사기밀이랑도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시설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런 수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평일 오후에 20분 동안 시설을 돌아다녔는데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시설도 너무 허접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인원도 굉장히 많고 드론이니까 군사 허가 시설도 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당연히 돌아다니면 쫓겨났을 텐데 이 회사에서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는 직원 요 사람이었대요. 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제 요 글씨는 이거는 그냥 요 이미지 편집하신 분이 만든 게 아니고 요 영어는 그 공매도 리포트 거기 그 낸 회사에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죠. 제일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본 직원 중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요 보시면은 티모터라는 회사 생산품 사진이래요. 요게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 모양이 지금 이항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랑 모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요 회사는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저급 드론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항홀딩스가 얘기했던 자체 생산, 엄청나게 좋은 그런 드론이랑 거리가 있다. 거기다가 자체 생산조차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작업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뭐 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이러고 있답니다. 박스만 쌓여있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항에서 만든다라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생산 관련 도구는 없고 그냥 완성된 파츠만 좀 몇 개만 있었대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조립하는 정도 수준이고 생산 시설이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금 이게 홍보 영상에 이런 식으로 착륙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건 구상만 했으니까 없어도 뭐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생산 시설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보면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게 뭐 보안 시설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일 텐데 그냥 창문 옆에다 본체랑 문짝 뭐 이런 거 그냥 널브러 놓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이게 다래요. 그러니까 조립만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생산 시설이 있으려면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골 때리죠. 그리고 얘네가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상업용 탑승용 드론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 라이센스 못 받았고 시범 운행만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혹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건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 영문 자료에다가는요, 중국의 상업용 허가 받았다고 뻥을 쳐놨고요. 중문 자료에는 미국 쪽에다가 허가 받았다고 뻥을 쳐놨어요. 실제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영어 쓰는 애들한테는 니네 중국어 모르지 임마 이거고, 중국어 쓰는 애들한테는 니들 영어 못 읽잖아.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굉장히 큰 계약을 맺은 회사 사무실 주소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근데 거기는 계약을 맺기 9일 전에 신설이 된 회사였고요. 거기 주소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호텔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거기 주소지에 13층이라고 돼 있는데 건물이 11층짜리예요. 골 때리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주소지는 정상적이긴 한데 가보니까 직원이 1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이 회사 지금 다 지금까지 뻥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주주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건데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가 멋있죠. 막 어우 막 삐까번쩍하고 좀 간지나죠. 여기다 이렇게 막 악수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그럴듯한 허가서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려놓고 시설도 이런 걸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거 좀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생산 시설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심을 날아다니는 모습. 이런 거 보면 멋있잖아요. 실제 사람 타고 날아다니는 이거 밖에서 찍은 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간지나요. 멋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르냐?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이 기사도 보여드릴게요. 참 골 때립니다. 이 기사 제목이 서울 날았던 중국 드론 택시 기업 가짜객의 주가 반토막이 났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시랑 국토교통부 주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7억인가 이제 뭐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게 큰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사람 태우는 건 승인이 안 나서 이때 쌀포대 한 80kg짜리인가 60kg짜리인가 이건 쌀포대를 놓고서 이제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고객사 주소 3개 중 2개가 가짜다. 쿤샹이라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그 계약 맺기 9일 전에 만들어진 회사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호텔 주소가 하나 있고 1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11층짜리다. 골 때리죠. 여기 이제 이양 본사 들어간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가 그거예요. 이양 본사. 그리고 제가 1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9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1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11월 달에는 8불이었죠. 8불짜리가 130불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게 있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진짜 제가 한국 주식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거르는 게 중국 관련된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랑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얘네가 진짜 나쁜 놈들인 건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제 추측일 뿐이니까,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진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실제로 코스피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종 업계들은 PER이 뭐 한 20 정도 되는데 중국 관련된 회사는 PER이 막 1,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이래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회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출하는 재무제표 자체가 좀 신뢰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믿고 투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무조건 ETF만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무제표를 그때그때 다 해석하고 찾아서 이렇게 볼 여력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 제가 투자하는 모든 회사를 다 찾아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뭐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트래킹이 가능한,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 본 사진을 제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외 주식은 무조건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그냥 뭐 주말에 공장 잘 돌아가나 그냥 요 근처 갈 일 있을 때 포항 쪽이거든요. 쓱 한번 지나가 보고 뭐 에코프로 BM 제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꽤 길게 들고 있는 회사인데 뭐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뿌듯하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 저는 제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이양이라는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구독자 중에도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보고서가 조금씩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온 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반박 기사가 있을까? 반박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은 상한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반박 보고서 제대로 못 내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기면서 그냥 끝없이 기약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때도 함부로 잡는 거 아닙니다. 지금 47불이라고 저점인가 해서 판단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반박 못해서 바닥에서 기면은요 여기서 길 거예요. 이거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확실한 소스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커서 좀 지금 한 6천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6천억이 마이너스 60%가 됐으니까 지금 하루 만에 마이너스 3,600억이 증발을 해버린 거잖아요. 참 이런 회사들은 좀 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참 마땅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요약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시황 정리도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